극한과 순간 변화율 거꾸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 중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화면과 같이 y는 fx를 따라 움직이는 점을 관찰해 봅시다. 점이 x는 1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 y는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함수값이 2에 가까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점이 오른쪽에서 x는 1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 y는 어떤 값에 가까이 가나요? 네, 이번에는 점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3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함수값이 x는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인가요? 우리가 1일 때 함수값이 0.5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1에 대해서 1의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학자들은 1을 정확한 용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SL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이 표기 방법이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선생님상의 설명상의 편의상 이 표현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 라그랑제가 만든 표현 방법으로 방금 앞서 관찰한 것을 라그랑제라는 수학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x는 1의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의 함수값을 표현하는 것을 리미트 x가 1의 좌극하네라고 해가지고 fx의 값은 2다라고 합니다. 즉 x는 1에 대한 fx의 좌극하는 2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1의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가까이 간 것을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우극한은 3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x는 1에 대한 fx의 함수값은 우리가 잘 알듯이 f1은 0.5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 표현을 확인해서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x의 극한값에 대해서 아래의 두 값이 같다면, 즉 함수의 좌극한과 함수의 우극한이 같으면은 이 함수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과 같이 계속 살펴본 이 함수 같은 경우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퀴즈에 답변해 주세요. 잘 답변했나요? 네. 이거의 경우에는 당연히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화면에 fx는 180분의 파이 x분의 sin x라는 함수는 x가 디그리일 때 분명히 그래프상에서 x는 0에서 극한값을 갖습니다. 계산기에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표를 채워보고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엑셀 기능을 이용할 것이므로 이 엑셀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먼저 A열의 이름을 x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함수 x의 값을 10, 5, 1, 0.1, 0.01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B열의 등호 옆에 이 식에다가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sin x 식을 입력을 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건 우리는 지금 x가 디그리이므로 여기에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디그리로 고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데 두 번째 항인 All Variable Referenc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값이 10, 0, 5, 1, 0.1, 0.01일 때 함수 값이 점점점점 1에 가까이 가서 이 주어진 함수의 극한은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형준이가 여행을 갑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형준이의 실제 이동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형준이 잘 운전하다가 네, 주유소에서 잠시 주유한 다음에 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네, 형준이의 여행을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형준이는 네,
하트퍼드, 네, 코네티컷의 대학에 합격을 통지를 받아서 뉴욕까지 자동차 여행을 갔습니다. 네, 시간은 3시간 15분, 즉 3.25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총 이동 거리는 130마일이 걸렸네요. 자, 중간에 잘 여행을 하다가 네, 기름 넣는다고 잠시 정차하다가 또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형준이의 속도를 구해볼 건데 형준이가 자동차로 총 130마일을 이동하는데 3.25시간, 즉 3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형준이가 여행 내내 일정한 속도로 주행했다고 가정할 때 형준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알듯이 속, 시라는 관계를 알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이 3.25시간이 걸렸고 총 130마일을 걸렸으니까 형준의 평균 이동 속도는 40마일 per hour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니까 정답으로 체크를 뜨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3.25분의 130이라는 게 이 값이 우리가 그래프에서 0,0에서 3.25, 130까지의 뭐와 같나요?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준이가 총 이동한 여행 내내 일정한 속도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형준이의 평균 속도는 40마일 per hour인데 이 평균 속도는 0,0과 3.25, 130을 두 선분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형준의 여행에서 평균 변화율은 40마일 per hour입니다. 즉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소리겠네요. 그래프에서 강조된 0시점부터 1.5시점 구간까지 특정 구간에 대한 평균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죠. 즉, 이 두 선을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서 0,3에서 1,2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x의 값은 0에서 1까지 변하고요. y의 값은 3에서 2까지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은 x 값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해서 델타 x는 1 빼기 0이고 델타 y는 3에서 2로 변했기 때문에 2 빼기 3이 될 겁니다. 자, 함수 y는 fx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fa에서 fb까지 변한다를 이때 x값의 변화를 b 빼기 a를 x의 증분이라고 하고 y값의 변화량 fb 빼기 fa를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각각 델타 x, 델타 y라고 하는데 b 빼기 a이기 때문에 1 빼기 0, 델타 y는 fb 빼기 fa이기 때문에 2 빼기 3이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의 변화량에 대한 y 값의 변화량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1 빼기 0분의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두 선을 연결하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를 우리는 함수 y는 fx의 a에서 b까지의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델타는 차를 뜻하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도로에서 평균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에 대한 거리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 속도 60이라는 것은 결국에 0,0과 1,60을 연결한 선분 AB의 기울기입니다. 이동 중의 속도는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평균 속도가 시속 60km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1시간 동안 일정하게 시속 60km와 달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간은 1.5 빼기 0분의 75 빼기 0이라서 50마일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은 2 빼기 1.5분의 75 빼기 75라서 0마일 per 속력으로 속도로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균 변화율 구해보면은
3.25 마이너스 2분의 130 마이너스 75, 즉 44 마일 퍼 아워의 속도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평균일 뿐이지 각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 44의 속력을 갖는 구간도 있지만은 50을 갖는 속력을 갖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각 순간순간마다의 순간적인 변화율, 즉 평균 속도가 아닌 순간 속도가 다른 구간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는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순간 속도, 즉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간 변화율을 살펴보기 앞서 한 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를 살펴볼 건데 한 점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곡선의 기울기도 접선의 기울기만 잘 구할 수 있으면 이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란 것은 순간 속도와 같으며 이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접선의 기울기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방금 전까지 다뤘던 평균 변화율, 즉 할선이 등장합니다. 이차함수 yx제곱의 그래프와 점 1,1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점 1,1에서의 접선이 y는 2x 빼기 1의 그래프이고요.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할선이 y는 3.5x-1 플러스 1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에 확대를 해보면은 네, 파란색의 그래프는 할선이고 초록색의 그래프는 접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조금 더 1,1 근처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줌인을 한번 해보면은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할선이지만 이 할선은 접선에 가까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할선의 그래프가 접선의 그래프랑 가까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이 관찰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할선을 구간을 촘촘히 나누면 접선과 거의 같아진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구간을 촘촘히 나눈다는 것을 처음에 다뤘던 극한의 개념으로 받으면 이 구간의 값이 극한이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할선 같은 경우에 접선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주어진 그래프의 기울기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의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인 것은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델타 x가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우실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그래프 같은 경우 할선이 접선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직선 L의 기울기란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의 값을 갖고 이 직선 L을 곡선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라고 하고 점 A를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X는 A에서 함수 Y는 fx의 F'A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에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극한값을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f'a라고 같이 나타냅니다.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순간 속도이고 이 순간 속도는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선도로 평균 시속을 60km 달리는 속도의 자동차의 시간에 대한 거리 함수 ft일 때 P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75km였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75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y는 x제곱은 그래프 위의 점 P 4,16과 Q 점 x, y를 지나는 할선의 그래프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순간 변화율 표를 한번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순간 변화율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기에서 도큐먼트를 누른 다음 4번 인서트에서 1번 프로그램 추가를 해서 다시 엑셀 화면인 4번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의 편의상 위해서 열을 좀 간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열의 이름을 X라 지정하고 B열의 이름을 Y라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B열의 값을 X제곱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레퍼런스는 variable reference로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자 C열의 값은 4,16에 대한 델타 X와 델타 Y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C열의 값은 X에서 4를 뺀 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variable.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Y에서 16을 뺀 값이겠죠. 네, variable reference. 네, 그 다음에 E열 같은 경우에는 D 값에다가 C 값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 전에 구했던 그 값을 자동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면은 4.5, 4.5, 4.1, 4.01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값인 나머지 모든 값들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자 평균 변화율을 다 잘 구했고 평균 변화율들이 8에 가까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4,16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8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